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 아침 빠른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찬재입니다. 오늘 조금 다른 환경에서 오늘 여러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설 직전 한국 마감. 행복한 설날 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설 연휴에도 계속 시청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제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재미난 분들 여러분 많이 찾아갈 거고요. 그 주식과 관련 없는 분들도 인문학적인 분들도 꽤 많이 가는데 재미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코스피는 0.4%밖에 안 올랐어요. 코스닥이 1.8% 올랐습니다. 네, 오늘 아주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기가 막힌 장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전통 주주환원 가치 높은 주식들 올랐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정 HBM 관련들이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중앙에 섰습니다. 이 세 게다가 이제 약간 저 PBR인 무슨 이제 전력 관련 뭐 이런 쪽이 붙어서 굉장히 뭐랄까 상승은 한쪽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했고 거래소 지수에서 보시다시피 안 좋은 놈도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극명하게 갈려서 기쁜 자와 기쁘지 않은 자가 쫙 갈리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이제 IT 위주의 투자자분들은 오늘 굉장히 좀 만회를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미반도체가 상이라뇨. 그렇죠. 그 시총 큰 회사가 제가 보기엔 곧 뭐가 나옵니다. 이건 먼저 안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추정했던 예전에 한번 막 왈가왈부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소식들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관련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추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주가로 역으로 추정해 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를 이제 먼저 아는 사람이 올린 걸 수도 있지만 오늘 사실 대체로 다 올랐어요. HBM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회사들 막 두 자릿수로 오른 회사들 한미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대장주 그냥 산 게 아닌가. 야, 그렇다고 상한가까지 밀어붙이면서 올릴까? 세긴 했지만 아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에서 한미반도체 것을 쓰고 그 다음에 그 HBM의 확장이 앞으로 훨씬 가열차게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 없이는 이런 베팅, 가격이 떨어진다는 베팅이 아니고 고점에서의 베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실합니다. 네. 있다. 근데 아직 공식화는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런 정도 눈치는 채야 주식쟁이지. 네. 서당계 20년인데. 네. 오늘 근데 이제 TSMC하고 하이닉스가 AI 동맹을 맺었다. 이 소식이 사실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미쳤습니다. 네, 그 HBM4 생산할 때 일부를 이제 TSMC가 생산을 해주고 하이닉스는 패키징 일부 공정을 또 담당을 할 거다. 이렇게 상부상조를 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의 패키징 장비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오늘 부각이 됐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요, 이제 향후에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팹에서 HBM 패키징과 생산을 담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TSMC의 애리조나 팹에서 코어스 패키징 공정을 담당을 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한테 공급을 할 거다. 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AI 칩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의지가 좀 크니까 HBM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주 모멘텀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게 했어요. 원래 반제품으로다 코벅스 공정으로다가 하이닉스가 만들어가지고 반제품 단위로 TSMC에 보낸 거지 완제품으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기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GPU하고 HBM하고 일체형 칩셋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미 과거부터 완성된 게 아니고 그 칩셋에서 하나의 패키징 될 수 있도록 보낸 거고 그 마무리 공정을 TSMC가 하던 거였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한테 먼저 HBM 주면 엔비디아가 그걸 자기네 GPU하고 묶어가지고 TSMC한테 붙여달라. 네네네. 그러니까 TSMC한테 주는 거지 뭐. 엔비디아는 그냥 그렇게 해줘라고 얘기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HBM을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입니다. 중국이 이제 메모리 업체 CSMT라고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AI 반도체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HBM 생산 설비는 아직 미국의 수출 통제 범위 밖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출 통제 밖에 있을 때 빨리 이제 HBM 관련된 장비들을 좀 확보를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그래서 한미 반도체한테 이게 참 중국 시장도 큰 기회다라고 현대차에서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럼 맞죠.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이 HBM은 계속 수혜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쇼티지가 계속되고 단가도 계속 올리고 최근에는 HP나 이제 델도 하이닉스가 추가로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단가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저기 한미 반도체 그 본딩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HBM 관련 장비들이 대수의 한계가 있을 건데 ASML 장비 마냥 아마 뭐 수백 대 만드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뭐 100대 안짝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저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땡기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지금 8조 가까이 되잖아 시총이. 전년도 영업이익이 1,000억 좀 넘는데 이거 답이 나오려면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 줘야 현재 밸류에이션이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예.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좀 세게 달립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미 반도체는 큰 규모는 아닌데 200억 자사주 소각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요거는 어제자로 나왔던 소식인데 1, 2월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자사주 200억 어치를 34만 주 정도 되는데 요것들을 다 소각하겠다. 4월 중에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총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45만 주는 넘고 한 86만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전체 주식 수의 한 1%가 좀 안 됩니다. 0.88% 정도 돼가지고 큰 규모는 아니라서 이 자사주 소각 이슈는 별로 없지만 이때까지 대주주도 최근까지도 이 한미반도체 주식을 매수를 했고 매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사주도 계속 매수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매입하면 또 소각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2세로 넘어왔고 좀 젊은 경영이다 보니까 주주에 대해서 되게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소개도 예전에 열심히 많이 유튜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시던 분이 또 지금 부사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신세대 기업 같은 느낌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네. 자신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자기 회사 주식을 그냥 사버리는 거잖아요. 네. 네,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주주가 자기 돈으로 추가 매수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주들도 좀 같이 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회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참 보기는 좋아요. 진짜로. 네. 근데 밸류에이션은 와 진짜 비싼데 도대체 얼마를 수주할 건데 이런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 평가하는지 진짜 신기해요.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원래 이제 장비 업체들은 PER 배수가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굉장히 높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최소한 한 1, 2년 안에 3천억대 정도의 영업이익을 해줘야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2년 안에. 예. 네, 그래서 오늘 뭐 하이닉스는 3.5%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1.2%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HBM 관련주들만 오늘 좀 올렸던 것 같아요. 네. 한미반도체, 뭐 DIT, QRT, STI, 뭐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좀 했고 이때까지 좀 많이 떨어졌던 게 IT 중에서도 CXL, HBM 이쪽이었는데 기존의 레거시 쪽보단 오늘 그쪽이 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심지어 어떤 업체는 뭐 20-30%씩 또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 것들 막 한 방에 좀 되돌리기도 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최근에 로봇주들이 별로 이렇게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이게 또 단독 기사라서 신빙성은 조금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을 한 15% 갖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지분도 29년도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좀 매수를 해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좀 앞당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 이후에 조금 경영 참여에 더 적극적이 되어서 아마 이런 결정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의 보도인 것 같은데요. 그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이 콜옵션 권리를 행사를 해서 총 2차례에 걸쳐서 60% 지분까지 확보를 할 거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도 좀 바꿔서 삼성 브랜드 달고 이제 마케팅을 펼치겠다. 네, 삼성의 로봇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요 모멘텀 때문에 장중에 좀 많이 올랐다가 한 11%로 상승폭을 조금 줄여서 상승은 했습니다. 삼성에 들어가면 이제는 실적 대비 가치 평가를 받을 텐데 무작정 주가가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상장 폐지시키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이제 상장사로 이제 갖고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더 삼성 밸류를 받는 게 삼성의 브랜드를 받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자리를 딱 잡는 순간 매출 대비
매출과 이익 대비 주가니까.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어지는 거죠. PDR이 없어지는 거지 이제부터는. PER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어닝 레이쇼를 현재 주가에 맞추려면 도대체 어닝이 몇 배가 수배 하여튼 수십 배 늘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 그럼 그때는 이제 실적 나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안정기에 접어들고 네. 성장성이 어디까지겠다라고 좀 명확히 그려지는 단계가 오면 그때는 조금 밸류에이션 좀 현실화되긴 그렇죠. 하겠죠. 꿈에서 깨는 거죠. 그때는. 네. 네,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도 오늘 상승에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화학이 대규모 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GM한테 24.7조 원 규모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 2035년까지입니다. 약 12년 정도 규모라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2조 원 정도 수준의 수주이고요. 기존에도 이 배터리 2차전지 쪽 매출이 포함된 첨단 소재 부분에서도 연 8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조 중에 한 2조 원 정도 규모다. 네. 적진 않지만 그래도 주가에는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인데 규모는 크죠. 네, 생각보다는 주가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네. LG화학은 안 오르고 LNF, 에코프로 BM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어저께 아무래도 액면 분할 발표했던 거,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발표했던 에코프로 BM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2차전지에서도 그 두 종목이 LNF가 12%, 에코프로 BM이 5%대 많이 상승을 했고 다른 뭐 금양, 엔캠, LNF,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PBR주들은 오늘 뭐 지주사나 지주사는 이렇게 뭐 조용해진 것 같아요. 자동차도 조금 잦아들고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오늘은 은행이 더 올랐습니다. 은행은 싸니까. 은행 보험이 아직까지는 싸니까 이렇게 올라도 싸요. 네. 네. 보험이 진짜 무섭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끝도 없어. 삼성생명 뭐 화재 와 V자가 아니고 이제는 체크자지 체크자.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니까. 네. 거의 뭐 로켓처럼 지금 막 주가가 발사되고 있는데 네. 오늘 신한지주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좀 기다렸던 게 더블 배당 과연 언제 줄 건데 라는 거였잖아요. 이제 하나금융지주도 제일 먼저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게 2월 28일이었습니다. 네. 2월 28일 기준으로 결제일 기준이겠죠. 이거 갖고 있으면은 이제 작년 말 배당이 이번에 나오고 네. 3월 말 기준으로 또 갖고 있으면 네. 1분기 분기 배당이 또 나온다. 그래서 네. 이거 더블 배당이 조금 더 이제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발표를 했습니다. 2월 29일이 배당 기준일이고요. 신한지주는 좀 더 빠르게 2월 23일로 네. 확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년 말 연말 배당은 525원으로 확정을 해서 생각보다는 그냥 높진 않다. 근데 얘네들 이제 분기 배당을 주니까 그렇게 네. 또 따져야죠. 그래서 작년 4분기보다는 좀 줄었죠. 네, 그러니까 500원씩 줘가지고 하면은 2,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이제 44,000원이니까 5% 가까이 한 5% 나와요. 네, 5% 정도. 네. 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주가 올라도 5% 가까이 되잖아. 그렇죠. 그 동안에 얼마나 쌌다는 얘기야. 그 전에 뭐 7%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그랬지. 뭘 사야 돼 주식? 야 은행 예금 대신에 저기 지주사나 사. 은행 이자율보다 더 나와 배당이. 주가 빠지면 영원히 갖고 있고 오르면 옵션이니까. 근데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 23년도 1월로 돌아갔으면 네. 그때도 주가가 44,000원 찍었거든요. 신한지주가. 네. 그때 주주와는 막 하려고 기대감 불 때 그때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 20% 넘게 중간에 손해를 빠졌었죠? 봤죠. 네. 네. 근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아 작년하고 똑같이. 이 기대감이 쏙 빠져버리면은 다시 또 막 35,000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번은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4월까지는 괜찮겠죠. 1분기 배당 줄 때까지는. 그때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건드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네 진짜. 모르겠다. 근데 작년에도 하도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CLSA는 네. 총선과 관계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 주주환원에 대한 본인의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지는 지속될 거다. 확실하지. 이번에도 다들 소각 발표하잖아요. 네. 정부의 의지도 좀 더 밀어붙일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라는 게 이제 주요 주장이었거든요. 잘 모르는 우리가 저기 범죄 1위 범죄가 사기인데. 갑자기 사기의 민족 아니야? 사기의 민족. 아 그렇죠. 사기의 민족. 저도 대기의 민족이 아니고 사기의 민족. 해외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 제일 조심하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좀 네. 슬프지만 네, 그만큼 뭐 사기가 많고 요즘에 뭐 뉴스 틀었다만 하면 다 사기, 도용, 뭐 카카오톡
방 막 각도기 채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기치고 이런 것들 많잖아요. 미치겠어요, 진짜 아주. 근데 참 웃긴 게 요번에 이제 인천 그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 판결 났거든. 1차 판결. 네. 15년형 받았어요. 15년형. 확정된 것만 127억이가 되고 나머지 뒤에 것까지 450억. 그건 또 따로 뭐가 있나 했는데 그래서 2명이 죽었거든. 젊은 청년들이. 세입자들이. 4명이 죽었다. 4명이 죽었어. 자살을 했단 말이야. 근데 15년형 줬어. 나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너 돈 얼마 버는데? 너 연봉 1억 돼? 그래 연봉 1억 쳐줄게. 그럼 124억 했으면은 124년을 살려야 돼. 1억 갚으면 1년씩 빼줄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융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약해. 아니 사람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사형 이런 건 좀 그렇고 그 1억에 1년씩 해갖고 살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갚으면 줄여줄게 이러고 그러면 숨어있던 돈들이 막 나오겠지. 아니 저렇게 뭐 15년 살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 몇십억 있는 걸로 땡짤땡짤 살면 되잖아. 그러면 되니까. 그렇죠. 난 너무 안타까워. 좀 제대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막 250년형 때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근데 작년도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때 횡령 사건 이후로 네. 조금 더 이제 이 횡령이나 금융 범죄에 대해서 네. 좀 형량이 좀 세지고 있는 추세에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네, 점점 조금씩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자꾸 사기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사기 예를 들어 그 버스 아저씨가 그 동전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놓은 거. 그거는 막 1년 반씩 때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1년에? 맞아요. 몇천 원 가지고 그런 거 그렇게 세게 때리고 이런 건 이렇게 때리면 안 돼. 그렇습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갑자기 딴 길로 샜네요. 네, 그리고 신한지주 이야기 계속하면요. 잠깐만. 네. 잠깐 맥이 끊겨버렸어요.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는데 5월 8일까지 계속 네.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네. 그때까지 매입한 거 1,500억 규모로 자사주 소각을 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매입 소각 이거 은행주들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이거는 사실. 네, 그래서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 요 두 가지를 합한 게 주주 환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순이익 번거 대비 요 두 가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네. 그 비율을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신한지주가 작년도 기준으로는 36%가 됐습니다. 네. 좀 있으면 40% 터치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대비 이렇게 하면 자사주 소각이 이렇게 1년에 한 2번씩 하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지금 1,500억씩 2번 하면 3,000억씩 하는 거잖아. 네.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주 환원율 미국은 훨씬 높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아직 30% 그리고 초반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딴 건 몰라도 은행주 쪽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줄여서 대출을 안 하게 해줘야 돼. 지금 자본을 줄여야 돼. 계속 돈 버는데. 네. 네. 그렇죠. 근데 대출 이제 더 이상 많이 받지도 않지 않을까요? 아니 자본이 늘어나면 비율을 똑같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는 배수 장사니까 10배수만 대출한다 하면 1조를 벌면 10조를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최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줄여야 된다니까 자본을 계속. 그래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가게 만들어 줘야 돼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이복현 금융원 감독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 주주환원 은행들 주주환원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한 건전성 기준 충족만 했다면 그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환원을 하든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건 지난번 영국 가서도 하신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 다를 겁니다. 다를 것 같아요. 미시합니다. 네. 일단 왜냐면 4월까지는 확실해요. 달라요. 4월까지는.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금융 당국 차원에서도 말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바뀌어야 되죠. 네. 그게 맞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실적 쇼크가 났는데요. 영업이익 쇼크가 아니라 순이익 쇼크가 났습니다. 네. 이게 좀 그동안 좀 많이 걱정했던 것들이에요. 그 유통업체에서 그동안 그 코로나 때 21년도 요때 한창 이제 플랫폼 기업들 막 주가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M&A 거래가 좀 몇 개 있었는데 그렇죠. 현대백화점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던 여러 개 샀었죠. 이마트뿐만 아니라. 네. 네, 근데 그때에 샀던 거 네. 비싸게 사면 이제 영업권
다는데 그 영업권이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가치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인수한 이후로 많이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면 영업권 손상 차손을 인식을 해서 그만큼 까줍니다. 그래서 이제 순손실로 인식을 하는데 이번에 현대백화점이 지누스 라는 그 침대 온라인으로 이제 팔아서 미국에서 한때 아마존 1등했던 이런 회사 있는데 그 회사가 인수를 비싸게 주고 했는데 한 이후부터 이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영업권을 많이 달아놨던 거를 손상 차선을 이번에 인식을 했습니다. 네, 무려 2,500억, 2,600억 가까이를 인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2,000억 나왔습니다. 네,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 지누스 그 막 아마존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거 나 그 메타 하나 사봤다. 근데 허리가 되게 아프더라고. 아 그래요? 너무 푹신한데 이게 꽉 눌러서 하는 패키징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패턴이 쫙 펴져. 근데 이게 너무 물렁물렁한 거야. 자고 났더니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다. 난 지누스 죄송합니다. 저기 현대백화점한테. 근데 저는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네. 뭐 너무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매트 하나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 혹시 지누스 거 손님들 오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안 잡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렇게 불편한가요? 허리가 쑥 들어가더라고. 이게 푹 들어가요. 푹 얘가. 네.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매트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손님 안 오실 때는 창고에 그냥 박아놓을 수도 있고 손님 오면 그거 쭉 펴가지고 침대처럼 만들어놓고. 되게 편리하긴 하더라고. 게을러서 한 번 피고는 더 이상 안 해봐가지고 접힙니까? 접혀요. 아 그래요? 똘똘똘 동그랗게 말립니다. 그렇구나. 패드를 샀겠지 그러면 얇은 패드. 토퍼. 얇지 토퍼죠. 우린 매트를 샀다고 이렇게 두꺼운 거. 이만한 거요? 두꺼운 거를. 네. 그렇군요. 토퍼만 사면 되겠네 그러면은.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현대백화점 이번에 사례를 보고 느낀 게 이마트도 예전에 G마켓 몇 조를 주고 샀는데 영업권 많이 쌓였거든요. 그 영업권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서 PBR이 막 0.2배라고 하지만 손상차손 인식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싼 PBR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가끔씩 드는데 이것도 인식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G마켓이 계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G마켓이 돈을 잘 벌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다른 쿠팡은 저렇게 많이 적자를 보고 다른 뭐 이커머스들 많이 적자 보는데 G마켓 옵션은 왜 이렇게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희한하게 인수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실적이 적자로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화장빨 팔리기 직전 화장빨 있잖아. 원래 IPO 화장빨 있고 M&A 화장빨 있잖아요. 팔려고 작정한 회사들은 최대한 쫙쫙 쪽쪽 빨아가지고 예쁘게 꾸민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를. 너무 이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서 조금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IPO 하기 전에 딱 3개년 연속 땅땅땅 매출하고 이익 늘고. 근데 꾸준하게 오랫동안 실적이 잘 났었어요. G마켓은. 멍들고 있었지. 쿠팡 들어가서 다 멍들고 있었는데 억지로 쥐어짜면서 간 거지. 쿠팡이 좀 그렇지. 날개를 펴면서부터 다들 꼬꾸라지긴 한 영향도 있죠.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혼난 거 아닙니까 이번 인사 때? 그렇습니다. 되게 혼났잖아. 안타까워. 지금 사는 곳마다 쪽쪽 이래가지고 참 내가 보니까 나쁜 형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러네. 잘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도 이제 면세점 매출이 좀 안 좋았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면세점 매출 안 좋았던 게 F&F입니다. 근데 F&F는 이제 국내 면세점 매출을 조금 의도하고 좀 줄이는 게 있고 반면에 중국 법인으로 투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장 수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23년도에도 계속 늘렸더라고요. 21년에 500개, 22년에 900개, 23년에 1100개. 이게 중국 MLB 매장 수인데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지만 24년도에는 컨퍼런스콜에서 24년 연결 매출 전망을 2.1조 원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중국 법인 매출은 9,200억 정도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시장 예상 대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치라서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조금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때문에 좀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중국 마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돈 없어요. 부동산 다 물렸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이게 저는 이 넓히는 정책은 괜찮은데 얘네 고가 모자잖아. 그러니까 예전만큼 손이 좀 잘 가지는 않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물론 대종보다는 약간 조금 잘 사는 집 상대로 장사를 하긴 했을 텐데 그 잘 사는 집들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집값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이게 한국 부동산 유통업체들이 문제가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그동안에 유통을 한 게 아니라 부동산을 했어. 땅 짓고 장사를 했단 말이지. 그렇죠. 땅 장사를 하니까 땅 장사를 하다가 유통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코스코하고 싸워도 안 되고 쿠팡하고 싸워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왜냐면 백화점 그 저기 아세요? 그 자리세 30에서 40% 50% 이렇게 받는 거 아세요? 매출의 30%, 아 그건 모르겠다. 이익의 30%인지 매출의 30%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받거든. 네. 그리고 그 땅 장사잖아. 땅 장사 하다가 뭐 최고의 효율성을 갖춰가지고 ROE 빵빵 터지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다음 그 현금 계속 순환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좀 다른 장사가 돼버린 거죠. 어렵지 그러니까. 네, 오늘 아주 길게 했는데 네. 드디어 이제 설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이따 저희 여러분들과 스트리밍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